미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압박하자 특별한 나라가 되어버린 한국. 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방송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남중국해 관련국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특별 타깃이 되었지만 여유롭게 대처하면서 실속을 챙기는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베트남을 방문 중입니다. 중국이 던진 화두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자 미국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과 함께하면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다. 세상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중 갈등이 가장 치열한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 관련국을 대상으로 중국은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가 와서 떠드는 저 말이 미국을 중국으로 바꾸면 미국의 주장이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안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닫기만 했던 갈등 국면을 정상 간 통화로 정리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선 야당과 시민들에게, 중국에선 기회를 보고 있는 시진핑의 정적들에게 받아들일 명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화해가 늦어지면 국익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명분이 그들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의 70%가 중국에 부정적이고 중국이 미국 이익과 인류 공통의 가치를 해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한 나라로 미국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으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정서인데 미국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언제나 선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침략했다 해도 그 침략으로 그 나라 국민이 무고한 희생을 강요받고 침략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침략한 곳에 국민이 저항하여 미군의 총을 쏘고 사상자가 생기면 그 저항하는 무리는 곧바로 악으로 규정됩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미국에 퍼져 있는 이런 광범위한 사고는 최근에 철수한 아프간은 물론 막상 침략하고 정복하고 보니 잘못된 침략이었고 마땅히 잘못에 대해 배상하고 사과를 해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로 철수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는 2년 뒤면 주둔 20년이 되는 이라크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남베트남을 세워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베트남의 경우도 빠질 수 없는 사례이며 한반도를 나눠 신탁통치를 결정한 대한민국에서조차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많은 분쟁이 있고 그 분쟁 지역엔 여전히 미군이 있고 미국은 여전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종료하여 베트남처럼 정리된 곳도 있지만 한반도처럼 대부분 지역에선 분쟁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여해 분쟁을 만든 그 수많은 국가들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며 강대국 반열에 든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은둔 시대를 끝내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오바마 정부는 이런 중국의 분위기를 이용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사드와 같은 대공망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198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정책에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은 저항을 시작합니다. 시진핑은 1대1로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협력합니다. 문제는 이 나라들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미국의 입김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해 가고 개발도상국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커졌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중국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이 깨달았을 때에 중국을 확실히 눌러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더 도움이 되지도 않고 번번이 미국의 시도를 좌절하게 하는 유엔의 여러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대신에 미국이 지닌 패권국의 지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용해 명분을 만들던 전통적인 방법을 트럼프는 포기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힘만으로 공통의 가치가 아닌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서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세가 끝을 모른 채 올라갔습니다. 미중이 만날수록 제재 품목은 늘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해버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란에서 대량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은 이란만의 문제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군사 동맹체의 성격으로 코드가 부활하고 외교와 경제에서 상당한 공을 들였던 호주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눈에 보일 만큼 꺾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거론하면 안 되는 마지노선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발언이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중요국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중국해 관련국의 협조를 요구했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반중전선에 서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했습니다. 미국의 일본과 한국은 군사 동맹국이며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뜻이 잘 통하는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에서 미국에 합세하면 중국이 견디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미국이 세운 삼각공조에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삼각공조가 아닌 미국에 일본이 속하고 일본에 한국이 속하는 그런 구도를 미국이 원한 것이지만 미국의 표현은 삼각공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은 일본 영향권에 속해서 미국 정책을 따라가는 국가라는 위치에서 일본과 전혀 별개의 힘을 가진 국가로 미국과 중국에 각인되었습니다. 1905년 이후 무려 11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일본이란 망령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확 변해버린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 중국 또한 사드 보복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드 보복에 2016년 4분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보복을 아주 절절히 체험하며 중국의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당하며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사드 보복을 힘들게 회복하던 2018년에 미국은 한국 제품에 덤핑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합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적도 아군도 없는 비정한 국제질서를 아주 절절히 대한민국은 체험했습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20% 아래로 떨어졌고 내려가기만 했던 미국과 교역 비중은 늘었으며 소재와 부품, 장비에서 국산화와 다변화를
한국은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은 미국을 3위로 밀어내고 두 번째 교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에는 오래전부터 구축된 일본의 자본과 막무가내로 뿌려지는 중국의 자본 속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상생이라는 협력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아세안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돼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미국과 중국이 가장 공들이는 국가는 다름 아닌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국과 중국은 베트남을 침략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나라가 다름 아닌 베트남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상대국가 편에 베트남이 서지 않게 하는 것을 미국과 중국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백신을 주면 중국도 같은 양을 베트남에 주고 미국이 베트남에 고위 관료를 보내면 중국도 바로 베트남에 고위 관료를 보냅니다. 내 편은 안 되더라도 상대편이 되지만 않으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이틀 뒤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옵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나면 한국에서 외교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 중 대한민국은 그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 한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중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한국은 유일하게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여건이 되었다 해서 정치나 외교에서 다른 나라를 휘두르려 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대한민국처럼 꺼리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는 어쩌면 절대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용해 베트남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중하게 협력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상생하려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아세안 국가들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잃으면 덤으로 아세안도 잃게 되는 묘한 구조가 되었고 균형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외교의 특별함은 아세안이 따라하는 교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점점 더 가치를 높이는 것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내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